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여러가지 이슈와 방향을 이야기 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어제 주식시장에요, 흥미로운 뉴스 기사가 떴고, 오늘도 이와 관련한 이슈가 특정 종목에 강한 시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보물선 돈스코이호 관련한 이슈입니다. 자, 돈스코이호, 보물선. 자, 이거 생뚱맞게 어제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라온 단어죠. 자, 그래서일까요? 어제 공중파 뉴스에서도 저녁 시간에 깊이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보물선 하면은 왠지 모르게 여러 가지 꿈을 생각하게 되죠. 옛날부터 보게 되면은 보물선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 금은 보화가 엄청난 부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한 상상 속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보물선 관련한 소문이 있게 되면 탐험을 하는 이들이 꼭 있고, 자, 그리고 간간히 이러한 소식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에 등장한 것이 바로 보물선 돈스코이호고, 관련주로 해서 제일제강이라는 종목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돈스코이호 이슈를 보다 보니까 2000년에서 2001년에 있었던 동아건설이 돈스코이호를 발굴한다라는 이슈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한 17년, 18년 만에 또다시 이 이슈가 돈스코이호가 부상을 했는데요. 자, 보물선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자주 중심에 떠오르는 돈스코이호.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역사책을 살짝 펼쳐보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돈스코이호는 러일 전쟁 당시 울릉도에서 침몰한 러시아의 전투함이죠. 자, 1904년 일본이 전격적으로 러시아에 전쟁을 개시하면서 러일 전쟁이 시작이 됐고, 그때 당시 요동, 리순 지역을 일본이 점령하면서 러시아의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그때 당시 러시아는 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쪽 북유럽에 있는 발틱 함대를 일본 쪽으로 보내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보냈는데, 이게 이제 수에즈나를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었는데요.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아프리카를, 북유럽부터 해서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돌아가지고 37,000km를 돌아서 일본 스시마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시마에서 스시마 섬 해협에서 러일 전쟁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인 스시마 해전이 펼쳐지게 되죠. 자, 이때 당시 러시아의 발틱 함대 38척이 갔는데요. 결국은 그 37,000km를 돌다 힘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단 3대만 살아남고 모두 침몰 내지는 납포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 한 대, 38척 중에 한 대가 자, 돈스코이호고, 그 돈스코이호에 금이 엄청나게 실려 있었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게 울릉도까지 어떻게 도망 갔지만 자칫 일본 함대에 납포될 것이 눈에 보이자 그때 당시 러시아 해군이 이 돈스코이호를 자, 울릉도 근해에서 침몰시켰다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보물선 이야기가 등장을 했고, 자, 오랜 기간 탐사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 결과 자, 여러 탐사 시도가 있었는데 어제 신일그룹에서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이거를 이제 본인들의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놨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게 핫한 이슈로 부상이 되면서 관련주인 제일제강이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슈만 보면은 참 뜨겁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물선 테마는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선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자, 2000년에서 2001년 그 사이에 보물선 테마가 있었습니다. 자, 그 시기에 처음 포문을 여는 것은 지금과 똑같은 돈스코이오가 여기 중심에 등장합니다. 그때 당시 동아건설이 부도 위기에 있었던 동아건설이 돈스코이오를 발견했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시장에 돌았고요. 자, 2000년 12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주가가 10배나 오르는 폭등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점 상한가로 점점점점점점 상승하는 폭등세가 나타났어요. 자, 그 초반에 보물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상 과열이 있다라는 뉴스가 쏟아지기도 하였고, 심지어 러시아 유물연구소에서 금괴가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뉴스에 실려 있긴 하였지만, 그때 당시 보물선 테마 이슈는 워낙 강렬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동아건설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시기에 삼해인더스라는 회사도 있었는데요. 자, 그 비슷한 시기 때 진도 앞바다에서 20조 원에 이르는 보물선을 찾았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소문이 돌면서 주가가 5배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이슈를 보면 동아건설 같은 경우 결국은 주가 피크를 찍은 후에 폭락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회사 부도와 함께 상장 폐지, 그해 6월 4일에 상장 폐지되었고요. 삼해인더스 같은 경우도 보물 게이트라는 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다가 차후에는 상장 폐지에 이르렀습니다. 두 개 모두 나쁜 케이스로 끝났죠. 자, 이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대하건설이 청일전쟁 관련한 그때 당시 청일전쟁 때 서해안에 침몰했던 고승호를 발견했는데, 거기서 은괴가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식시장에서 이슈화 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것도 또 유야무야 되면서 차후에 대하건설은 경남기업과 합병한 후에 또 상장 폐지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길을 걷게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당시 형성되었던 보물선 테마주들 결국은 상장 폐지라는 아쉬운 결말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번 보물선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수십조 원, 뭐 많게는 150조 원에 이르는 금괴가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가 시장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회자됩니다만, 흥분하지 말고 좀 멀리 떨어져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어떤 신선한 이슈를 보게 되면 흥분하면서 달려들게 되는데, 또 때마침 주가가 강하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주가를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언제 테마가 끝날지 모르고, 그리고 주가가 점점점 상한가로 간다 한들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는 순간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히려 상투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히려 흥분해서 이러한 테마에 뛰어들게 될 경우에는요, 자칫 러시아 발틱 함대가 일본 해군의 덫에 걸린 것처럼 자칫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 2000년 초반에 있었던 보물섬 테마주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조금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차분히 이번 보물선 테마는 그냥 재미있는 이슈 정도로만 보시고, 좀 투자에서는 좀 멀리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하기와 좋아하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재밌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증시 토크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자,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내일도 좋은 증시 토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